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주 2회씩 열리는데 과연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이기기 위한 승리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승리 비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뭘까요? 자, 목요일 날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한번 함께 보시죠.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몰고 일장기 투표가 수천 장이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정건희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현재 변론 전략 중에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 선관위에 간 것이고 그래서 국회를 어떻게 비정상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었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이번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건 아마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 아니면 실제로 그게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더 명백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지난 4.10 총선이든 아니면 2020년의 4.15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리 체제 안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수단 내에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계엄으로 연결됐고 이 계엄이 발동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내용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곤궁한 위치에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계엄 과정에서 90명이 넘는 중국 연수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만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천착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김죽준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론 전략이 어떻다고 보세요? 언론이 왜 보도 안 했냐고 저희를 탓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변호인들을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호 전략 가지고 대통령이 이번 이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을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의 어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수십 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그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시고 마치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선물은 기본적으로 투표 용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각 지역 선관위에 있는 투표 용지 이것들이 그 개표 참관인들에 의해서 다 일일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전송되는 것인데 그 차이가 존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든 결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가지고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 과정을 주장하니 그러면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의외로 검증을 또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측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뭐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예,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요. 화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요. 11일, 13일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오후에만 변론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헌재는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서 만나고 와서 변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급한 것 아니냐라고 변론 기일을 좀 조정해달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자꾸 이런 모습들이 이제 형평의 문제, 그다음에 신뢰의 문제로 자꾸 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보면 2월 5일까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2월 5일까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상 헌재 대비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이게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2월 6일, 6, 7, 8차부터 이제 대통령이 하는데 이것 또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헌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는 대통령의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거지만 헌재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보다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엄중한 일인데 지금 그 한 축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도 행사해야지 헌재에서 또 해야 되는 예. 이런 이중고를 좀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닐까. 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판결이 났을 때, 이 심리의 결과가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 그래 결과가 정말 공정했어. 예. 그리고 절차적 과정이 다 보장되었어. 대통령이 충분히 할 얘기 다 했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와 컨센서스가 형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헌재의 몫이라면은 조금 저는 속도 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추인 부장,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지금 그 내란죄에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구속이 됐으니 그럼 그거는 중단하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탄핵 심판을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둘 다 같이 진행되는 건 방어권 보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주진우 의원께 되묻고 싶은 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여러 개면은 방어권 보장이 어려우니까 몇 개 재판은 중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로남불식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것과 지금 그 이제 중앙지검에서 따지게 될 이 형법상의 그 따지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근데 결국 내란 행위라는 단체는 똑같습니다.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법적 차원을 볼 것인가, 헌법적 차원을 볼 것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방어하는 논리는 어차피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성을 설명하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비교해 보면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변론기일 시작일도 가장 늦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일주일에 2번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전에 과거에 그 2번의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주 2회 정도의 탄핵 심판을 그 재판 변론기일을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속도전을 너무 내고 있다, 정확해야 된다,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교했을 때 전혀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말씀. 예, 2달 정도 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3달 정도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거기와 비교해서는 전혀 빠른 것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출석할지 여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